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미디어 엔터 담당하고 있는 이완욱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자료는 엔터 25년 연간 전망 자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올 한 해 동안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3분기까지 주가 흐름은 우하향 곡선을 좀 보이면서 주가 약세 국면이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된 요인으로는 저희 엔터사들의 매출 비중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앨범에서의 역성장이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인 K-팝에 대한 어떤 이 피크아웃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뉴진스로 대표되는 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이 거버넌스 이슈가 또 한몫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런 부분들로 좀 주가는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3분기 말을 기점으로 이 바닥에서 한 많게는 50%, 적게는 한 40%에서 30% 정도의 주가 반등세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앨범에 대한 판매에 대한 추가적인 역성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산하 레이블 거버넌스 이슈 자체도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기간적인 측면에서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견조한 주가 회복세가 연중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적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신규 모멘텀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확보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동력으로서 엔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실적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표 아티스트 IP, BTS, 블랙핑크 이 친구들이 돌아오면서 더해지는 실적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면서 현재까지 글로벌 K-팝에 대한 라이트 팬덤 음원으로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ATP 단가가 가장 높은 이 투어 시장에서의 이 실적 레버리지가 25년도 그리고 26년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규 모멘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신사업 분야죠. 게임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현지어그룹 같은 경우 최근에 가장 좋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지표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어서 저희가 초점을 좀 맞춰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주요 매출원이죠. 음반, 음원, 공연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음반은 쿨, 음원은 베스트, 공연은 어썸 이렇게 제가 좀 등급을 좀 매겨봤는데요. 음반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거만큼의 판매량 증가가 세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역성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완연한 10% 내외의 판매량 회복세가 나타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C등급을 좀 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로벌 스포티파이라는 1등 플랫폼 업체의 월간 청취자 수를 기준으로 이 라이트 팬덤의 확장세를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BTS, 블랙핑크 이런 대표성을 띠는 IP들의 공백 기간을 고려를 했을 때 이들을 제거한 글로벌 K-팝의 라이트 팬덤의 증가세는 현재까지도 30% 수준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베스트 등급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K-팝에 대한 인지도, 하드코어한 팬덤들의 견조한 규모, 그 다음에 라이트 팬덤들의 이 고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팬덤의 확장세,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이 크고 프라이스 단가가 높은 이 투어 시장에서의 실적 레버리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A등급을 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추천주는 하이브, 그 다음에 SM, 그 다음에 YGJIP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준으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IP들의 성장성을 앨범과 음원에 맞춰서 판단을 해본 결과 성장성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것은 하이브다. 그
다음은 SM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본다 라고 하면 앨범부터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11월 2주 누적차 기준으로 전년 저희가 23년 대비 한 30% 정도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22년도 대비로는 사실상 한 20% 정도 나쁘지 않는 성장률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내려왔던 과정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뭐 중국에서의 공구 국감 사태가 크게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한한령에 대한 어떤 해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상 기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한 축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팬덤들의 규모가 축소된 거 아니냐 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구작 데이터로 보았을 때 올해 한 400만 장 정도 팔려 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신규 코어 팬덤 자체는 과거보다 세게 들어오던 시절보다 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규모 자체의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음반, 이 CD의 K-팝 CD의 수출 데이터를 보았을 때도 사실상 이게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달에 이 수출 데이터는 뭐 최대치를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코어 팬덤들의 규모 자체는 이 확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앨범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역성장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10% 내외의 성장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걸 레이블 단으로 보았을 때도 뭐 하이브, JYP, SM, YG 이렇게 보았을 때도 23년도를 다 좀 제거하고 본다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이브의 차트가 상당히 좀 예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원 부분을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KP 합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글로벌 월간 청취자 수는 한 2억 명 정도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한 15% 정도 성장률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열애성을 띠는 블랙핑크라든지 BTS 이런 친구들이 지난 1, 2년 동안 활동을 안 하면서 빠졌던 이런 모수들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IP를 좀 제거하고 다시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성장률은 30% 가까운 고성장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앨범만 가지고 K-팝의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음악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앨범보다는 스트리밍, 음원 시장을 주축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쭉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결국 이제 레이블 단으로 이 음원의 성장세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레이블은 역시 하이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순으로는 SM, 그 다음에 현재 지표로서는 YG 수도로 나타나고 있고 JYP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이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중으로 JYP에 대한 이 투자 포인트가 좀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장 대표성을 띠는 보이그룹 IP 스트레이키즈 YOY 23%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팬덤은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좀 내주면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연에서의 실적 레버리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저희 JYP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연중으로 보고 있는 어떤 실적을 추정하는 로직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은 결국에 시점의 차이는 있겠으나 하이브에서 이 성장률을 잘 보여주고 있는 IP, 그 다음에 SM에서 성장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IP들이 결국에는 25년도, 26년도에 걸쳐서 이 공연 시장에서의 실적 레버리지를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장, 공연 시장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공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음악 사업 부분 내에서 가장 좋은 시장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점을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에 19년도 대비 현재의 시장은 약 한 50% 정도 가파르게 커져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TP 인상 효과가 한 30-40%, 그 다음에 이 투어 시장에 열광하고 있는 라이브 콘서트 팬덤의 규모가 10에서 한 15% 정도 올라가면서 만들어낸 효과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 음원 시장에서의 K-팝의 저변 확대가 가파르게 잘 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코로나 때 중단됐던 이후에 더 커져 있는 시장에서 실적 레버리지를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적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신규 모멘텀 부분에 있어서도 한 가지 매력 포인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하이브가 런칭한 이 캐츠아이 같은 친구들이 상당히 좋은 이 성장 그로스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1,200만에서 1,300만 정도의 글로벌 청취자 수를 기록을 했고요.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K-팝 1티어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아졌던 이 현지화 그룹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조금 더 늦게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요소들이 결국에 이제 K-팝 IP의 성장 로드맵은 코어 팬덤, 라이트 팬덤, 일반 대중으로 가는 이런 순서다라고 하면은 이 현지화 그룹 같은 경우는 이게 역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에 도달을 하고 이 안에서 라이트 팬덤이 잡히고 코어 팬덤, 이런 식으로 현지의 성장 방식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BEP에 도달하는 이런 속도 자체는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도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좋은 성장 지표를 나타내면서 이 현지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결국에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뭐 내년 두 번째 앨범이 나오는 1분기라든지 하반기로 가면서는 BEP에 도달하는 시점이 좀 될 거고요. 26년도부터는 이 현지화 그룹에서 나오는 실적 기여분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올해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신규 모멘텀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타임라인을 거쳐서 주가에 반영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현재 시점에서 엔터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